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이야기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 우선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운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 이야기부터 짚어보죠. 네. 우리 주식시장이 금요일에 많이 출렁였고 어제는 조금 안정세를 취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여당에서 네. 다시 검토하겠다, 그리고 함구령 내려진 뭐 이 분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네, 지금 약간 좀 혼란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의 상황은 그냥 그 시간대별로 정리를 하면은 해보죠. 목요일에 먼저 이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 안에 주식 양도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이제 강화한다. 요 내용이 담겼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 금요일, 그 다음날 금요일 주식 시장이 3.8% 급락을 했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반발이 아주 거세게 일어났고요. 그렇죠. 그 가장 논란인 게 이 10억 원으로 낮추는 거,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거. 이게 윤석열 정부 때 50억 원으로 상향했던 건데,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이제 원상복귀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팔 때 양도세 안 내시죠? 대주주는 냅니다. 근데 그 대주주의 기준을 문재인 정부 때는 10억 원이면 대주주다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50억 원어치 주식은 가져야 대주주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이 정부의 개편안은 10억 원이면 대주주다로 하겠다, 이렇게 안을 내자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그 대주주 안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식을 막 큰손들이 팔 텐데, 그러면 주식시장 출렁이고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억 원 대상자는 얼마 안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이 팔 경우 그 주식시장에 다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냥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왜 파냐면 대주주의 기준을 매년 그 연말에 예. 다시 이제 뽑아요. 그 대주주인 사람들을 다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식을 내놓는 잠깐 거예요. 팔았다가. 네. 나 대주주 안 할란다, 이러고 팔았다가 그 시기 지나고 나면 다시 산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렁인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청원도 일고 있는데, 지금 나흘 만에 13만 명이 이제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이렇게 청원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코스피가 급락하고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당장 금요일 오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인 1일에 진성주 의원이, 이때까지는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거든요. 네.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 같이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확보, 주식시장 활성화 모두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이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데에서 이소영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이제 찬반이 엇갈리고 막 여론도 지금 혼선이고 이러니까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소영 의원이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고, 지금까지 13명의 의원이 이소영 의원을 지지했다, 뭐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네, 이소영 맞습니다. 의원이.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정청래 대표 들어서 첫 최고위원회였잖아요.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 당내 의원들에 보내는 첫 메시지로,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비공개로 충분히 논의할 테니까 의원님들은 공개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정청래 대표 첫 리더십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는 일종의 함구령이 내려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어제부터 이제 비공개로 얘기할 테니까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어떻게 새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정청래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정의 정책위 의장이 이제 새로 정책위 의장이 됐거든요. 한정의 정책위 네, 의장. 그러니까 한정의 정책위 의장이 A안, B안 이제 여러 안들을 갖고 와서 네. 최고위에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어제 안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빠른 입장 정리해서 국민께 알려드리겠다 얘기했는데, 아직 내용이 드러나는 건 없고요. 그리고 원내 쪽 얘기 들어보니까 김병희 원내대표가 이미 금요일에 공개적으로 좀 다시 검토할
수 있다 밝혔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수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10억 원 너무 과다하니까 그 절충선에서 30억 선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은 조금 기간을 유예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낮추는 강화하는 안들도 지금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억과 50억의 중간인 30억 절충설 음. 아니면 올리되 좀 단계적으로 올린다. 단계적 뭐 상향설 네. 이런 것들이 좀 네. 돌고 있는 상황. 근데 이제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5,000배 주식시장 만들겠다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공언을 했고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실제로 한 500피 이상 오르고 성과가 났는데 이 메시지가 혼선을 주고 있다. 이게 정책의 신뢰가 떨어진다. 이 부분이 가장 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보였는데 강유정 대변인은 주가 등락이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 때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급락했는데 어제는 또 좀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관세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선후 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있는지 좀 더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일단 여러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의 급락이 이 세제 개편안 때문만은 아닐 거다. 이게 대통령실 입장인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지금 이제 네. 쭉 흐름에 대해서 조태임 기자가 설명을 해줬는데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세수가 좀 넉넉치는 않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쵸. 왜냐하면 흐름상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게 코스피 5천 시대잖아요. 네. 그러면 그 흐름 안에서 금투세도 폐지를 했던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 보자면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당연히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원론적으로는 그 말이 딱 맞죠. 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 하에서 금투세도 폐지했던 거니까 그 연장선으로 보자면은 이제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거는 약간 흐름상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기재부에서 이 안을 짜온 건데 네. 기재부에서는 나라 국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간이 비었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이런 안이 올라왔고 기조에도 불구하고 당정협의회에서 일단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국간이 좀 만만치는 않구나 이런 점을 한 가지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게 일단 야당 쪽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는 이제 아까 조태임 기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신뢰 문제를 건드렸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주가가 뭐 지금 대통령실 설명이나 기재부 설명이나 다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건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실제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관세 협상 다음 날이잖아요. 협상 타결될 다음 날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민감할 때였어요. 그날이.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설령 그 대주주 요건 이게 지금 협의해서 발표만 한 거잖아요. 이제 네.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대주주들이 바로 팔 이유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왜냐면은 판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팔면 됩니다. 그렇죠. 연말에 그 기준이 걸릴 때 그때 팔면 되는데 그럼 왜 지금 떨어진다라고 보느냐라면 신뢰가 깨졌다라고 보는 거죠. 5천 포인트까지 갈 거야라는 대통령의 약속 나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거 흔들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주식에서 돈 빼가지고 또 부동산으로 가야 되는 거야? 뭐 쟁여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지점을 야당에선 보고 있는 거고 또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게 지금 곡간이 비어서 내놓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하면 네. 실제 곡간을 채울 수가 있느냐 채우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말 됐을 때 대주주들이 다 던져버리면 그 세금이 안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거칠 수는 있겠지만 원래 책정했던 숫자보다 훨씬 줄어들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곡간을 채우는 효과도 좀 떨어질 거다. 이게 좀 야당 쪽에서 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문제 삼는 거는 신뢰 문제인 거예요. 그 자본시장에서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꾸준히 좀 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밀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른 행보가 나왔네. 이렇게 본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시그널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네. 그 정청래 대표의 발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고 했잖아요. 예, 의원들한테. 사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만들어진 안은 아니고 사실상 그 전에 물론 이제 비대위 체제 그 대행 체제긴 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아니긴 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은 정청래 대표 체제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하고 약간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관측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뭐 개혁 관련해서는 속도가 좀 다른 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내분이 좀 보여지고 이런 것들은 당정 내지는 당과 뭐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좀 안 좋다라는 시그널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군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서는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좀 요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여권 내부에서 일찍부터 이제 그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약간의 분화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조짐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음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당권을 갖고 있었고 그때는 야당이니까 정당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로 넘어가면서 좀 이제 목소리들이 점차 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점도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소영 의원 비롯해가지고 네. 13명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나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당하고 대통령실이 일부 분리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당이 전면에 서서 공격을 받고 비판받고 있긴 한데 이면을 보자면은 네. 당정협의 결과로 나온 거잖아요. 정부의 개편안이라는 건 당전협의 결과죠. 네, 네. 물론 당이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당정협의에서 당을 앞에 씁니다. 뭐 당정청이든 했을 때 맞아요. 당을 앞에 쓰긴 하지만 정부에서도 오케이 했다라는 거고 정부에서 오케이 했다라는 거는 대통령실도 오케이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비판의 화살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 쪽으로는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당으로 많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좀 여기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의원들은 뭐 안 좋게 표현하면 이제 자기 세일즈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노선도 좀 탈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그림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점도 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판 나온 게 정책 설계가 좀 섬세하지 못했다. 이게 아까 문재인 정권 때 그 10억 원으로 강화됐을 때라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한 두세 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에요. 지금은 1,400만 네. 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네. 여론이 더 들끓는 건데 이거에 네. 대해서 너무 정교하게 짜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 나오는 얘기들 중에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이게 이제 아직 공식적인 안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10억에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 거잖아요. 네. 근데 10억으로 하면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개미 투자자들도 나도 좀 도달할 수도 있는 금액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물론 큰 액수긴 하지만요. 네, 도달 많이 못해요. 못하지만 느낌상 수년 전에 10억과 지금의 10억이 다르다. 아파트값 오른 거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이 얼마입니까? 그거 생각하면 왠지 수년 전의 10억과 지금의 10억이 좀 다른 느낌이다. 그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억일 때는 사실은 그렇게 불만이 없는데 10억으로 내려가니까 좀 불만이 많이 생기고 지금 네. 국민청원도 13만 명 정도 나온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요. 여당 내에서는 30억 정도 이런 정도로 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일부 의견인데 그러면 좀 반발이 크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야당에선 이건 신뢰 자체를 그러니까 방향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액수로 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들 여러분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가요? 네, 지금 이제 어제 오후 4시부터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일단 어떤 거냐면 방송법 상정이 어제 됐어요. 네. 보통 이제 방송 3법이라 그러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KBS, MBC, EBS에 관한 법이라고 이제 그렇죠. 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예. 어제 상정된 건 KBS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이거든요.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이제 모두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네. 근데 어제 법안 상정 순서를 놓고서는 어제 본회의 전까지 계속 좀 바뀌는 상황이 있었어요. 원래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한다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날까지는 노란봉투법이 우선순위였고 어제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노란봉투법이 이제 우선 상정될 거다. 맞아요. 방송 3법은 또 패키지법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이제 하나만 올라가는 게 좀 깔끔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 들어 노동 이슈를 좀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계속 오전까지만 해도 노란봉투법이었다가 그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 거치면서 방송법을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정청래 대표가 지금 방송, 검찰 이런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 특위도 구성을 했고 이 배경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얘기도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노란봉투법은 지금 재계의 우려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재계 반발이 큰 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관세의 이 관세 그렇죠. 협상에
어떤 충격파도 있는 상황 음. 속에서 이게 먼저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네. 얘기들이 있던 그래서 거군요. 방송법 먼저 해서 시간을 좀 벌자. 그래서 음. 8월로 넘기자. 요런 게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제 이 순서 갖고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따로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방송법 우선 안건으로 처리를 하자는 여야 대표단의 공통된 건의가 있었다. 그러면서 방송법을 먼저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거기에 찬성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 올리는 일정을 방송법으로 먼저 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찬성했다는 그 이야기고 법안 중에선 그나마 그냥 방송법을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거죠. 네, 예. 필리버스터는 이제 어제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신동욱 의원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신동욱 의원이 한 7시간 30분 가량 해서 어젯밤 11시 30분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받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이 이제 받아서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하니까 네. 하고 있고 4시간 30분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한창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 상황. 박순봉 기자. 네. 뭐 무제한 토론을 지금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24시간 지나면 국회 5분의 3이 찬성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뭐 해제를 걸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예, 되죠. 예,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건 뭐 시간 문제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들여다 볼까요? 네. 그러니까 실효성은 없는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민주당 전당대회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정청래 대표 체제가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느냐면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거의 뭐 쪽에서 공통된 의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좀 밀어붙이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정청래 대표가 되면 그러면 어차피 국민의힘은 대응할 방법은 국회 내에서는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없죠. 의석수가 소수니까. 모자라니까요. 예, 예. 그런데 밀리는 그림은 그나마 여론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폭주 그런 프레임을 씌우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가동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절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정청래호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처음 회의하면서 뭐 사법, 언론개혁 이런 것들 쭉 얘기하면서 특위도 출범을 시켰잖아요. 그 첫 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개혁이란 단어를 13번 얘기했대요. 정청래 대표가. 네. 예. 그러면서 검찰, 언론,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를 그러면 당연히 바꿀 수밖에 없겠죠. 언론개혁 지금 처리해야 되는 법안 중에서는 그 3개의 개혁안 중에서 언론개혁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전면에 내세우는 거고 절대 밀리지 않는 그림을 보이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사실은 아까 이 양도소득세 문제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들어서 가지고 계속 민생 개혁을 많이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민생을 챙기겠다. 네, 네.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물론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그 속도에 대해서는 민생이 더 우선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 체제는 개혁이 더 우선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게 바로 그 법안 처리할 때 그 순서를 바꾼 것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어제 이제 대표 회의할 때 그 최고위 회의할 때 그 특위들을 쭉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개의 특위가 있었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주목이 됐던 게 당원 주권 정당 특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특위 이름이 당원 주권 정당 특위예요. 이게 네.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 맡은 특위가 이건가요? 맞습니다. 어, 장경태 의원이 뭘 맡는지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갔던 게 왜요? 왜냐하면 그 의심과 당심 뭐 이런 식으로도 전당대회를 평가를 했었잖아요. 의원들의 마음과 권리당원들의 마음. 네, 그게 좀 엇갈렸다.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된 게 정청래 대표인데 네. 초기부터 공개적으로 지원을 했던 게 장경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박찬대 후보 쪽으로 현역 의원들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몰렸는데 정청래 후보 쪽에 초반부터 있던 그 몇 명 가운데 한 명이 장경태 의원이란 거죠. 그리고 특히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 지도부 중에서도 공개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 되게 캠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당대표 체제에서 어떤 자리에 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당원 주권 정당 특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이 그 자리 갔으니까. 네. 결국 그 정청래 의원이 꾸준히 했던 얘기, 정청래 대표가 꾸준히 했던 얘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모든 당원을 1인 1표로 바꾸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그 이제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대의원들의 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더 높아요. 네, 뭐 열 몇 배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맞아요. 추산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를 1인 1표제로 다 바꾸는 체제를 이제 변경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서도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 표심에선 또 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대의원 표심에선 졌거든요. 네. 이런 체제 개편을 하겠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앞으로 물론 이제 알 수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예측들은 정청래 대표가 이 재선에도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준비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 쿠폰 얘기 잠깐 할까요, 조태임 기자? 네, 소비 쿠폰 이제 시행된 지 2주 됐고 그 시행하고 일주일 동안에 그 분석을 했는데 한국신용데이터라는 곳에서 전국 38만 개 소상공인 사업장 카드 매출을 분석했는데 네. 매출이 2.2% 늘어났대요. 근데 가장 좀 많이 늘어난 업종이 안경원이라고 였는데 안경원에서 네. 소비 쿠폰 제일 많이 썼어요? 안경원에서 무려 57%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의외네요. 네. 저는 식당에서 제일 많이 쓰셨을 줄 그렇죠. 알았는데. 네, 근데 좀 음식보단 조금 고가다 보니까 요럴 때 이제 소비 쿠폰 받아서 쓴 게 아닌가. 이럴 때 태 바꾸자, 돋보기 맞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렌즈 바꾸자 뭐 렌즈 이렇게 바꾸자. 되는 거죠. 네, 그 외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류나 음식점, 뭐 학원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까지 KDI 분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